야당은 올드보이의 귀환, 여당은 용산 신인 출사표가 눈에 띕니다. 자, 이 거물급 올드보이들의 여의도 귀환 시도, 이게 민주당이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장윤성이네.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민주당의 고민이 깊더라고요. 네. 예, 고민이 깊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이 뭐 젊은 정당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도덕성이 있고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민정당 시절부터 쭉 해가지고 사실은 노인들 늙고 막 이런 이미지였는데 그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생기고 오히려 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도덕성 경우에도 민주당이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올드보이 귀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젊은 정치인들이 도처에서 각광을 받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선거 전략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 측면을 사실은 민주당 안에 고민으로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여기저기서 지금 막 깃발 들고 다 네.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문자도 엄청 보내십니다. 다들 뭐 추석 연휴 잘 이분이 왜 갑자기 추석 연휴 잘 보내라고 연락을 하지? 이렇게 보면 이제 다 선거 출마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아마도 민주당 안에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노선이 필요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대표이지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누구나 출마해서 당선돼서 돌아오면 그게 뭐 당에 기여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박지원 전 원장 81 바이든과 동갑 뭐 이런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뭐 70, 69, 66, 65, 60 다 이래요. 그래서 원로에 맞는 원로의 품격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당 안에서부터 나옵니다. 네. 좀 약간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나와요. 장 기자님 생각하고 일치 하는 건데 약간 풍자적 표현이에요. 어휴, 작년에 왔던 각설이들. 최재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중국의 그 속담 중에요. 예. 장강, 후랑, 추전랑. 장강의 뒷물결이 네. 앞물결을 밀어내는 밀어내는. 이게 인위적 세대 교체가 되는 건데 네. 저는 이분들이 올드보이 기한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이분들이 뭐 시대가 불러서 이분들이 노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권력욕이죠. 옛날에 정동영 의원에게 그 최대 표차로 졌잖아요. 그때 시대 소명이 끝난 거예요. 지금 박지원 이분들에게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이게 법치 파기하고 아들 그 황제 휴가 수사 중에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저는 기한하는 게 우리나라 정치에도 안 좋고요. 네. 민주당한테도 이게 덕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이게 젊고 참신한 또 이게 또 제가 평가하지만 조상호 변호사는 젊고 참신하잖아요. 능력이고 이런 분들 좀 대거하는 게 민주당이 도움돼. 제가 패널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 이번에 이재명 대표 기각은 조 변호사 다 했다니까요. 지금 6명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뭐 이게 방송 팩트니까. 계속 조 변호사. 확인을 하셨군요. 뭐 우리 선대위원장을 변호사한테 하셔야 될 좀 것 같은데. 밥가를 해야 될 것 아니, 같아요. 좋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제 입을 막기 위한 전략이 아니신가. 예, 사실은 이분들이 그간 이제 이제 나름 그 영역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시고 대표적으로 이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역량은 뭐 이른바 정치구단, 정치십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아까 뭐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후배들에게 좀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여기 지금 문 대변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뭐 많은데 이게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솔직 토론에.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특히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인지도라는 거는 예. 저희 진짜 정치인이 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회의 중요한 영역을 맡아서 담당해 오시면서 미디어의 주목을 한껏 끌어오셨던 분들이라서 이분들을 상대로 사실은 젊은 정치인들이 도전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름 또 과거의 어떤 자기의 정치적 역량을 자산으로 삼아서 홍보하기에도 좋아요.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렇지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은 앞으로 더 많은 걸 만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과거에 뭔가를 보여준 적은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멘토로서 이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본인의 잘된 점들은 따라오고 잘못된 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수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면 오히려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만 보태고 싶은데 박지원 전 원장 정도 되는 인지도를 가지고 왜 해남 완도 진도를 갑니까? 에? 서울 강남으로 가야죠. 예. 그리고 사실 그 정동영 전 의원도 사실은 대선 후보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원 임실 순창으로 갑니까? 전주병 이런데.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비겁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선수가요. 다 5선, 6선, 심지어 누굽니까? 저기 천정배 장관 7선. 같은 경우에는 7선이에요. 그럼 7선 도전하면 당선되면 28년을 국회의원을 하는 거예요. 한 세대를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한 세대를 세상에 국회의원을 하는데 이분도 보면 또 광주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겁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호남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선배들은 아주 용기 있는 결단을 해서 새로운 길을 내고 후배들이 좀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고 사실 이래야 이게 정치 발전이 되는 거지 전부 무슨 해남 완도 진도가 웬 말입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정용 부대변인도 생각이 일치할 것 같아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 같은 경우 저희 할아버지보다 7살 그러니까 정말 그 9세대가 저랑은 차이 나시는 분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다고 정치를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아까 그 변호사님이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한 발자국 물러나서 후배들을 지원해 주는 그 일도 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분께 좀 더 좋은 기회가 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용산 지금 이 행정관 뭐 비서관 관련해서 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은 저희가 그건 후반에 토론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분 패널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탓인지 아니면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생각이 그런 건지 99%가 부정적입니다. 자, 인지도 있는 분들은 좀 험지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민주당 텃밭으로 가는 모습이 참 당 대표가 분당 피해서 인천 계양구 가는 거 보고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자, 박지원, 추미애 이분들 뭐가 그리 부족해서 할 건 다 해봤으면서 왜들 이러십니까? 올드보이가 출마하시려면 험지로 가야지요. 자, 이제 정치 후배들에게 양보하는 게 모양새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유일한 칭찬인데요. 그래도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거물급 올드보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면 예를 들어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5선을 했던 광진을의 이제 현역인 고민정 의원이 있잖아요. 네. 자, 이런 것도 보면 이제 추미애 의원들이 요즘 이제 강성 발언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결국 출마와 좀 연관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당내 또 분란의 씨앗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장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건 친명 비명 갈등도 제가 취재를 해보면 그 전부 비명이 있는데 이제 친명 그 간판 달고 가서 깃발 꽂아서 네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용기 있게 선배 정치인들이 결기 있게 어쨌든 험지로 나가서 모범을 좀 보여주고 후배들이 좀 일할 수 있게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도 광진 출마 저울질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상당한 선배가 오시는 거니까 부담되는 거죠. 그래도 뭐 그렇다면 또 경선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선 과정에서 또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게 유권자들한테 또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민주당에게 좋은 점수가 가지 않는 전체 유권자들로부터 그러니까 좋은 정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안에서 이런 분들 다 정리해라. 이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총선에 앞서서 이분들 지금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당 안에서 현역으로 있는데 사실은 별다른 의정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는 연로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타이틀만 가지고 그냥 출마해서 민주당 텃밭에서 당선돼가지고 국회의원직만 누리는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죠. 네. 자,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사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권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이제 출마 러시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 행정관, 참모진 30여 명이 출마 예정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다 이제 장관들이 다시 차출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행정관은 부산 서동구 출마, 그다음에 법률비서관, 시대 최지우 전 행정관, 또 김찬영 행정관도 충북 제천, 경북 구미 출마 무게를 둔 것 같고요. 정무수석실 이승환 전 행정관은 일찌감치 대통령실 나와서 험지인 서울 중랑을 박홍근 의원 지역구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자, 수석급에서 또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비서관급에서는 친은 핵심인 주진우 법률비서관, 전희경 정무비서관 출마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고, 장관 중에 추경호, 원희룡, 박진, 박민식, 한동훈 차출론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보면은 대통령실이 이제 이렇게 출마 러시를 이룰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현재 30%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용산발 공천 물갈이 압박이 들어올 경우 당내 또 저항이 커질 것 같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 또 정권 심판론이 가동될 것을 우려해서 여당도 이제 대통령실과 거리두기를 할 수 있고, 뭐 뭔가 좀 리스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임기 중에 그 총선은요, 뭐니 해도 이게 중간 평가가 될 수밖에 없죠. 네네. 따라서 저는 이제 그 총선에서 이겨야만 완전하게 정권 교체가 되는 거고요. 총선에 패배하면요, 레임덕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데드덕, 거의 죽은 오리처럼 이렇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정권이. 네. 따라서 이게 반드시 이기게 되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뭐 대통령실이든 장관들이든 무조건 이게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이게 무조건 차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능력이 있고 이길 수 있는 후보라면. 근데 여기서 하나 제가 이제 그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여덟 개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따뜻한 곳을 이렇게 찾아가면 안 돼요.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게 그게 특권입니다. 네. 이미 많이 누린 거죠. 네. 그렇다면 이게 갚아줘야죠. 따라서 저는 험지로 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예를 들어 법률비서관 주진우 네. 비서관까지 많이 누렸잖아. 예. 그러면 이게 부산에 가면 예. 그건 안 맞잖아요. 예. 수도권에 서울, 강북, 경기도 지금 인물이 없습니다. 경기도에.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게 저는 많이 누렸던 분이 그렇게 대감다는 책임의식으로 좀 이렇게 경기도나 서울, 강북, 험지로 이게 좀 가시라. 자꾸 이게 경북이 뭐고 부산이 뭡니까? 강남이나 이건 아니라 봐요. 좀 따뜻한 물이 좀 몸이 편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데 제가 그 국민의힘 내부를 취재해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급 30명 정도가 차출돼 가지고 전면 배치를 하는데, 대체로 빈 지역이 많아서 수도권에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 가면 학도병이라는 거예요. 도병. 왜 학도병이냐 이렇게 했더니, 대체로 그냥 총알바지로 당선돼서 살아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근데 네. 원하는 게 영남 지역인데,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밭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주진우 비서관이나 막 이런 사람들,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중심으로 이제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전술인지, 정치적으로 이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인 행정관들에게 좋은 선택인 건지 모르겠다. 사실 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꼭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당 지도부 안에서도 나옵니다. 네. 뭐 댓글 보니까 뭐 누가 험지로 가겠냐 이런 이제 댓글도 있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 전라도 와서 천안함이랑 경선 한번 해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이런 글도 있습니다. 아니 홍익표 의원 같은 분은 갔잖아요, 서초로. 예. 예, 그런 선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광주에 나오면 내가 찍어줄게. 이런 글도 있어요. 예, 그 현실적으로 원래 저희가 이제 총선 시즌이 돼서 뭐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착출이 된다고 하면 최소 비서관급 이상, 뭐 차관급 돼야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이제 계급장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정도 인지를 하고 시작하는 거지. 원래 기존 정치권에서 뭐 선임 행정관 정도 달고 나오면은 속된 말로 안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정무직 공무원이란 게 사실 대통령이랑 궤를 같이 하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고시 출신으로 수십 년간 공무원 생활에서 1급 공무원 하는 거랑 정무직 공무원으로 갑자기 뭐 2, 3급 공무원 2, 3년 하다가 나온 거랑은 사실 그 레벨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용산에서 다소 젊은 이제 청년 세대의 행정관들을 전면 배치한다는 것은 뭐 저희 당에서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여기 기사에 거론된 인물들을 아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뭐 정치권에서 이렇게 시간만 낭비하신 분들이 아니라 나름 젊은 나이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굉장히 대선 캠프 때부터 대통령이랑 밀착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경험 또 많은 지금 시간을 함께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서의 어떤 그 뭐 험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서울에서 이제 좀 중립적인 지역 이런 곳들에 배치돼서 일종의 조금 파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산 공천이라고 하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내려 찍는다, 용산에서 이렇게 지명해서 보낸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막상 그 인물들을 이렇게 봐보면 젊은 신인들이 배치돼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다소 이제 노인층 이런 전통적인 보수층에 소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 대선에서 우리가 이겼던 것처럼 20대, 30대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식의 컨셉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후보군들이 출마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용산 공천이 리스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만 되면은 또 좋은 인재가 발탁만 된다면 리스크가 아닌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과 대통령실이 물밑에서 잘 조율을 해서 좋은 인재를 찾아서 공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물리적인 나이가 그게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얼마나 그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미래 흐름에 맞게 그 본인 생각을 맞춰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는 행동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정치 현안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정책 현안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언행들을 보면 굉장히 퇴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나이가 젊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20, 30대에서 굉장히 급격한 민심 위반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고루한 사고방식으로 나이만 젊다고 해서 내려온들,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그다음에 어떤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조금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문 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의힘 내부는 큰 문제는 없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현역 의원들은 이른바 굉장히 따뜻한 양지에 계신 분들인데, 예. 이른바 험지에 이분들이 도전한다고 하면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굉장하게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의 긴장도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문 대변인 말씀처럼 그렇게 험지로 갈 것이냐, 그거는 한번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이 관련 기사에서 이제 언급된 분들이랑 얼마 전에 한번 그중 한 명이랑 잠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뭐 출마 준비는 잘 되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이러더라고. 자기 인생을 이제 걸고 나오는 건데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분도 30대의 어떤 저기 행정관 분이신데, 저도 되게 그 말 들으면서 좀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치 용산에서 이제 나오면은 뭔가 특권을 받고 사실 나가는 게, 옛날엔 사실 그랬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무조건 총선 그 시즌 캠페인 때 대통령이랑 같이 찍은 사진 걸고 대통령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닥 좋지 않은 지역에 가서 그렇게 전국적인 지명도가 이런 게 없는데 단순히 용산에서 1, 2년 근무했던 것만으로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필승의 각오로 이렇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